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네. 언택트 시대 학교 못 가는 아이들 이대로 괜찮은가? 빠바바바 이거 백분 시사 이런 거 해야 토론인가요? 될 것 같아. 넥타이를 메고 나갔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의. 자, 오늘 출연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료요정 써니님 나오셨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팩트체커 YG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 노영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 받아준다. 뭐든지 받아줍니다. 네. 자, YG가 지금 아이가 초등학생이죠. 네, 9살입니다. 9살. 학교 안 가고 지금 집에 있습니까? 네, 우리 아이는 근데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별로 학교를 가고 싶은 욕망이 없습니다. 아, 학교 1년 경험한 아이 2학년인가요? 거죠? 3학년? 네, 이제 1년 경험하고 이제 2학년이 됐는데 2학년 됐는데. 자기는 계속 학교를 안 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배울 걸 이미 1년 만에 다 배웠구나. 이런 참 똘똘한 애 같으니. 아, YG 아들은 참 이렇게 천재성이 좀 보이는 아니 그런 내가 아이죠. 맨날 물어봐요. 학교 가고 싶지 않냐? 그리고 요즘 막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 한다 이런 분들 많은데 우리 아이는 일관되게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뭐 저 노영은 이미 애들이 다 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학교가 문을 닫았단 말입니다.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하고 아 이거 너무 좋은데 하는 아이들하고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비율은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비율로 지금 상황을 적어도 학교를 안 가는 그 측면을 즐기는 애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럴 것 근데 같아요. 이게 예전과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전에는 학교를 안 간다면 학교를 안 가고 밖에 나가서 노는 거예요. 아, PC방을 가든 친구들하고 노래방을 가든.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건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거로부터는 이제 격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집에서 별거 없이 그냥 스마트폰 보고 TV 보고 뭐 이러는 이 현재의 생활을 되게 편안해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고 생각보다는 많더라고요. 편안해합니다. 우리 아이가 딱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수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수업도 하죠. 수업은 듣는 거죠. 수업 듣죠. 쟤는 굉장히 지루하게 듣죠. 네. 사실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이란 건 이제 온라인 수업에 대한 반응은 온라인 수업의 형식이나 퀄리티랑도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온라인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도 벌써 그러한 분화는 생기더라고요. 아. 첫째는 본인의 성격 성향. 우리 일전에 한번 했지만 이 MBTI 유형 중에서 과연 E냐 I냐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에 따라서 일단 한번 선이 그어져요. 네, 그래서 내향적인 아이들은 지금 이 층에 너무 좋아. 그냥 자기가 이렇게 봐야 될 때 보고 해야 될 거 하고 나머지 자기가 사부작 하면 좋은데 외향적인 아이들이 좋다고? 내향적인 내향적인 네. 아이들. 이 E를 가지고 있는 이 외향성 애들은 지금 괴로워 죽겠죠. 그렇죠. 나가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네, 사람들 만나고 뭐라도 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지금 그것들은 다 막혀 있으니까 이제 얘네들이 집에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의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지금 이제 힘들죠. 근데 지금 YG 아이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학교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궁금한 거는 학교라는 걸 경험하지 못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얘네는 학교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부터 했고 집에서만 있었잖아요. 걔네들은 담임 선생님하고 대면을 안 한 건가 아직 그런 거죠. 뭐 직접적인 대면은 특히 저학년은 안 했을 거예요. 교과서 같은 거 타러 가는 것도 엄마가 가서 받아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그 갭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이랑 학교는 또 엄청난 갭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경험을 염두에 둔다면은 그때 아이가 상당히 공포스러워했어요. 어떤 학교에 점이요? 가서 선생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교실에서 그러니까 학교를 라는 다닌다라는 거에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약간 무서워하더라고요. 완전히 새로운 말이죠. 두려움이 높은, 그러니까 사회적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 이게 나름 이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략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걸 한 학기 정도 보고 근데 본격적으로 가서 하니까 그걸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불안은 좀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자, 학교 못 가고 있는 아이들 우리 괜찮은지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학습 성취 측면에서 괜찮다. 또 하나는 뭐 정서 발달? 학습이 뭐라 그래요? 하여튼 이 성취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는 온라인 수업만 계속하는 거 괜찮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뭐 극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현재까지 준비된 교재로 하는 거는 손실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특히 저학년들도 그렇고 상호작용이 돼가면서 학습이 돼야 되는데 또 현재 교재는 그리고 당연히 오프라인 수업에 맞춰져 있는 그쵸. 교재이기 그리고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보완하기 위한 이런 거지 이 교육 자체를 온라인으로 하겠다라는 개념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상호작용을 이렇게 가족을 하는 그 고려가 매우 부족해서 그래서 문제가 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막연하게는 이해가 되는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손 들고 질문하지도 않고 선생님이 뭐 물어본다고 답하지도 않고 그냥 50분 내내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잖아요. 그럼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이게 왜 다른 걸까? 근데 그 대목과 관련해서는 그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온라인 수업을 해보니까 뜻밖의 장점을 발견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뜻밖의 이제 장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아이들이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적극적인 거예요. 댓글로? 댓글로.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미 언택트 소통에 훨씬 더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선생님 저 이해를 잘 못했어요 라든지 선생님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기가 그건 못하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뭐 관종으로 보일까봐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안 됐는데 지금은 어쨌든 1대1로 대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건 생각 못했다. 네, 난 이거 동의하는데 그래서 상호작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특히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건 이렇게 EBS처럼 이미 만들어진 자료가 올라오는 거는 손실이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그걸 선생님이 이렇게 언택트더라도 생방송으로 하면서 얘들이 모르는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졸군이한테 얘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는 거가 상당히 중요해서 저는 일단 어쨌건 라이브 형식으로는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대목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게 생방송 중이든 아니면 이미 올려진 영상을 보고 거기에 댓글을 다는 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형식으로든 어쨌든 간에 오프라인 수업보다 피드백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전혀 피드백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애들조차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문자 보내는 거랑 비슷한 거지. 더 익숙한 거지. 편하고 익숙하구나. 자기들한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주변의 피드백을 생각 안 해도 돼. 맞아요. 반응을 생각 안 해도 근데 되는군요. 댓글을 남기면 그 댓글도 대부분은 아니, 근데 모두가 다 보는 근데 형태로 1대1 댓글 선생님한테만 보여주는 1대1 댓글이 거의 대부분이기 그런 때문에 기능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메시지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새로우면 약간 귀찮기도 하고 하면서도 야 이런 게 또 있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것까지 같이 말씀드리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수업을 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번 퀴즈 같은 걸 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 퀴즈에 대해서 짧게 답을 남기면 얘가 수업을 들었다 안 들었다를 평가를 하도록 지금 이게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안 거지. 내 수업을 애들이 이렇게 못 알아듣고 있었구나. 애들이 들었는데도 답을 못 맞죠? 들었는데도 답을 못 맞죠. 안 들은 건 아닐까? 안 들은 걸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안 들었든지 간에 이렇게 애들이 그러니까 특히 안 들었어도 문제고 들었는데 답을 못 맞춰도 문제지. 그러니까 문제다. 실제로 수학 선생님이나 영어 선생님들 거의 절망하신대요. 그 수업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맞추는 학생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지. 선생님 생각에는 아이 전체 한 60-70% 이해했겠지라고 생각하고 질문 내는데 그러니까 20-30%만 이해한 이해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그게 뭐 부지런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퀴즈 보는 거고 사실은 좀 덜 부지런한 선생님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매번 수업할 때마다 이 수업의 내용을 아이들이 이해했는지를 아이들이 써놓은 그 답으로 확인을 하는 건데 일단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절망한다라고 들었고 평소에도 아이들이 내가 하는 수업을 거의 대부분 제대로 못 듣고 있구나. 그 오프라인 행사 같은 거에서 뭔가 강연을 하거나 뭐 이렇게 진행할 때 QA 할 때 오프라인에 있지만 손 들지 말고 문자로 질문을 보내세요라고 해가지고 많이 해봤는데 맞아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의견이나 질문 남기거든요. 그거랑 맞아요. 똑같은 거죠. 네. 학교에서도 굳이 손 들지 않고
애들 보고 문자로 질문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렇게 서로 막 토론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강점도 있지만 또 이런 식으로 좀 소극적인 아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는 지금 얘기 인상적인 건 선생님들이 수업 평가가 훨씬 더 즉각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러네요. 기회가 맞아요. 된다는 게 되게 네. 중요해요. 이거 원래 해야 되는데 네. 안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너무 절망스러워한대요. 내가 여태까지 아이들 최소한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는 알아들었을 거라고 다 강의를 했었는데 태반의 아이들이 그걸 못 따라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번에 이제 근데 이런 절실하게 생각도 확인을 저는 하는 들어요. 거죠.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지 저도 않겠습니까?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은 했으면 좀 더 알아들었을 가능성. 같은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있다고 하면 집중도는 뭐 물론 오프라인도 떨어지지만 그거를 고려해도 온라인의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훨씬 떨어질 것 아무래도 같거든요. 앞에 선생님이 있으면 그래도 자세라도 조금 이렇게 바로 잡고 눈이라도 좀 맞추는데 집에서 이러고 있으면 이러고 이제 들을 거 아니야. 이러면은 좀 더 졸릴 이렇게 수도 여러 있고. 번 해보시겠다. 너무 익숙해. 너무 편한데. 오프라인 수업 때도 이러고 듣긴 했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근데 오프라인 수업의 그 집중도나 몰입도가 당연히 온라인 수업에 비해서 높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의 수업 내용 자체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지 않았을까요? 내가 온라인 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선생님이 자기 수업에 이 전달된 정도를 이때까지 너무 체크 안 하고 있었다는 것만 그렇지. 사실 네. 그런 요소들이 들어옴으로써 선생님들이 이제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전달력을 높일 것인가 이러면서 교육의 질이 형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다 학원에서 배우지? 뭐 아니면 약간 그런 시험 것도 있을 수 보지? 있겠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는 게 좀 많지 않나. 그 재밌는 거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무슨 수학 문제에서 이 각각의 항목을 유리화 시켜라 그랬더니 내가 생각하는 그 유리를 지금 그 유리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그림 그리는 다음에 글래스라고 아 귀여운 것들. 유리화가 무슨 말이야? 유리수로 만들 유리수로 만들어 무리수를 유리수로 만들 수가 있어? 이거 루트 같은 걸 씌운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몰라. 근데 교과서가 바뀌었나? 나는 그런 것도 드는 게 지금 이제 YG가 한 얘기는 다 어쨌건 선생님이 라이브로 수업 하시는 분들의 얘기거든요. 네. 근데 EBS를 그냥 올리고 연결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 정도의 피드백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이게 지금은 비상사태니까 이런 걸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인강을 올리고 그걸 갖고 하고 이렇게 가서는 좀 정서적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학교를 너무 안 가. 일주일에 하루 간다거나 뭐 한 달에 하루 이틀 가는 수준. 정서적 교감을 나눌 사람이 나의 가족밖에 없게 될 수도 있잖아. 친구들하고 2교시 끝나고 도시락 까먹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이제 그 코로나19처럼 이 바깥 활동이 완전히 제한되는 상황이 아니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를 꼭 가지 않아도 아이들이 일테면 체육 활동이나 지역 사회에 있는 어떤 문화 활동을 하면서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되면 그 또래 관계 이런 데 꼭 문제가 근데 생긴다고 그럴 생각하지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다 모여서 놀 수 있는 상황이면 학교를 가라고 그러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상황이 약간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사실 그리고 그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에 많은 아이들을 한 곳에 격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그 스트레스나 피로감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그렇죠. 이거에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몇 달 동안 이걸 봤잖아요. 근데 제일 일단 피부로 오는 느낌이 뭐냐? 학교 폭력, 학교 부정이가 없어. 그러니까 학교 안 가니까 학교 폭력이 크게 줄었겠군요. 네. 그리고 폭력도 그렇지만 부적응 있잖아요. 가면 아이들 중에서 네. 너무 나 혼자 외톨이고 왕따 뭐 이런 문제. 그러니까 내가 못 어울리는 거지. 누가 날 따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못 어울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나 편안하게 학교 생활하고 수업을 듣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얘네들한테 뭐라고 막 푸시하거나 매달리거나 막 할 일도 적어지니까 가정 내에 텐션도 내려가서 저한테 오는 분들이 많이 줄어요. 이거 예상치 못한 예상치 부분인가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병원이 무서워서 못 오시고 이러는 거가 아니라 그냥 지금은 문제가 갈등 원인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집에서 부모와 아이들 사이 상호작용이 많아져가지고 생기는 싸우는. 텐션이 높아져서 네. 오는 경우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가정 폭력이
좀 빈도가 높아지고 이런다는 얘기를 듣긴 했어요. 제가 수치로 확인한 건 아닌데 피부로 솔직히 와닿는 건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것보다는 아하. 그 학교를 다니면서 생기는 이런 스트레스로 오는 아이들과의 학교- 문제가 완화되면서 학교가 다시 문 열기를 가장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가 노영이었고. 아니, 간절히 바라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데 거기 그 대목에서 제가 또 궁금해지는 건 어쨌든 그런 학교라는 형태는 그렇게 바뀔 수 있겠지만 사회라는 형태는 아직까지 그렇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뭐 학교를 적응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적응을 했다 치더라도 사회에 나와서 회사 생활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또 똑같은 회사도 재택근무. 나는 와이드한테 물어보고 싶어. 반응이 생기지 않을까. 이 미래의 변화에서 재택근무의 가능성, 그 보급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저는 오히려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재택근무의 이게 가능성이. 왜냐하면은 그 요즘에 오히려 불안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래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재택근무를 했는데 회사가 너무 잘 돌아가는 거야. 생각보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안 하고 오프라인 업무를 했을 때 사실 필요한 관리 인력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런 관리 인력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요새 거죠. 건물주들도 두려워한대. 아 회사 네. 사무실 임대를 회사 줄이거나 사무실 공간도 줄일 수 네.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드는 합니다.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 자체도, 그러니까 회사라는 조직 자체도 다 모여가지고 한 곳에서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 없는 업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필요 없는 관리 업무, 필요 없는 지원 업무. 근데 그 관리 업무나 지원 업무에 몸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구나. 약간 불안한다라는 그냥 거죠. 프로그램으로 신청을 한다거나 이걸로 아니 왜냐하면 이게 언택트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회사가 잘 안 돌아갈 줄 알았는데 잘 돌아가죠. 비교적 잘 돌아간다라는 거지. 이 정도면 뭐 이런 생각 그런 거지. 이 정도면은 이제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지원 조직이나 이런 관리 조직은 사실은 없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어차피 거죠. 회사에 모여서 일해도 다 메신저로 이메일로 맞아요. 일하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우리 회사만 해도 가령 이제 대학 갓 졸업하고 뭐 새로 이제 신입사원 면접 보러 오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흔히 물어봐요. 원래 회사가 이렇게 조용하냐고. 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조용해서 그러니까 막 언론사면은 막 왁자지껄 할 거라고 그래서 막 생각하는데 얘기하고 막 분위기가 막 경직되어 있고 근엄하고 뭐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전부 카톡하고 해. 근데 우리 다 열심히 다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계속 얘기 중이거든요. 소리만 안 날 뿐이지. 카톡 보면 난장판이야. 카톡은 난장판인데. 제가 카톡 창에 열 몇 개가 떠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막 잘못 쓰고 근데 이제 막. 저도 항상 느꼈던 건데 예전에 제가 언론사 조직에 계속 있었는데 다 조용했거든요. 맞아. 왜냐하면 제가 언론사 생활 시작한 다음에는 이미 뭐 MSN 맥사? 메신저라든지 뭐 이런 네이트 것들 온라인. 그래도 네이트 시작했을 무렵에도 막 누가 소리도 지르고 막 그렇죠. 그랬잖아, 그래도. 근데 점점 그런 빈도가 이제 빈도가 이따가 진짜 화가 나는 경우는 야 앞에 커피숍 나와라. 옥상으로 나와. 막 쓰다가 야 잠깐 와봐봐 이렇게 되는 거. 아니 근데 그것도 카톡으로 하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쨌든 적응 뭐 한다고 치더라도 아이들의 어떤 정서 발달 그리고 솔직히 아이들은 친구들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뭐 유대관계도 맺고 하면서 어쨌든 세상을 살아가는 노하우를 알게 모르게 익히는 건데 그런 게 너무 떨어지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그게 있지 않을까요? 꼭 학교야만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좀 비판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가 지금 아까 YG도 얘기했지만 너무 획일적으로 많은 시간 아이들을 이렇게 묶어두다 보니까 거기서 올라가는 텐션이 해결이 안 돼서 애들도 옆에 있는 아이들을 공격하고 오히려 더 관용적이 되지 못하는 면도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항상 그렇잖아요. 뭐 이게 그 노영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이들의 성향상 그러니까 포식자 성향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약자가 되는 성향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그 포식자 성향의 아이들이 분위기를 주도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작은 정글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피해 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금은 훨씬 스트레스를 덜 할 것 같은데요. 이 역시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학교 폭력을 없애는 중요한
그러니까 꽤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이동 수업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선생님을 그냥 각 방에 박아두고 애들이 옮겨 다녀서 같은 반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가 나는 꽤 외국처럼, 미국처럼. 대학 수업처럼 수강 신청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면 친구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진 않을까? 좋은 친구들만 사귀지 않을까? 그러면 아. 딱 그냥 마음에 맞는 친구가 대학교 때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나랑 마음에 맞는 친구를 찾기 위해서는 부딪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얘가 어떤 아이인지 나랑 맞는 아이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아도 대학 때도 일단은 친구 사귀었잖아. 그게 아니고 나는 써니가 지금 이상을 이해를 못하는 게 써니가 포식자였기 때문이야.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망언이었던 거야.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날카로운데. 그래서 지금 써니 절대 TV 나가서 유명해지지 마라.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지. 아니에요. 부대끼면서. 아니에요. 아이, 부러우면 지는 거다 뭐 이런 부대끼면서 짝 먹어야지. 우리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되면 써니 과거 폭로하는 저 진짜 그런 스타일 아니었고 저의 가장 이제 베프가 그러고 보니 같은 하숙집에서 만났구나. 네, 그래서 같은 반도 이렇게 꼭 쉬는 시간도 같이 있고 이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편견인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은 변화지만 이 변화에서 좀 살릴 건 살려가지고 과감하게 좀 바꾸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서 최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계기가 인간 수업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봤어. 그게 이제 한국 사회를 약간 학교로 이제 축소시켜가지고 약간 과장해서 극화한 건데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그 다음 시간에 그럼 정신요충 인간 수업 편으로 해서 한번 해야 될 거 찍으시겠습니다. 되게 많으시네요. 드라마 3개나 보셨는데. 요즘에 진짜 환자들이 없으시구나. 확준자. 네.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어쨌든 언택트 시대에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는 게 줄어들고 있는데 뭐 어른들은 알아서 하기로 하고 아이들끼리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이 뭐 그 지금 힘들어하는 아이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배려해야 되거나 신경 써야 될 거 그런 거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힘들어지니까 아이한테 보면 이렇게 지시사항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시를 한 번에 안 따랐을 때 신경질도 좀 많아지거든요. 그거 되게 유행했던 거 있었잖아요. 네. 1번, 2번, 한 번 말하면 들어라. 네. 손 나가게 하지 마라. 맞아. 이걸 안 지키면 코로 피가 나올 코로 거다. 피가 나올 것이다. 근데 그러니까 한 집안에 있는 아이들과의 그 관계를 집안을 청결하게 하는 것보다 좀 더 우선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어차피 아이들은 사회생활을 부모와 자기의 삼각관계라는 틀을 확장하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각관계를 엄마, 아빠, 아이를 잘하면은 이 아이의 사회성은 잘 클 수 있으니까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긴장하거나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학교가 문을 안 열어서 우리 아이 학업 성취도가 너무 내려가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던데 딴 집 아이도 똑같거든요.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네. 그리고 이번 기회가 정말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습관을 키우기에 좋은 기회도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면을 생각하시면은 어쩌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오늘 학교 못 가는 우리 아이들 괜찮은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100분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